이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사람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그저 살같이 맞닿은 것뿐인데 온몸의 피가 그 한 점으로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오래도록 멈춰있던 제 모든 감각이 그 지문을 따라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안의 공간이 뜨겁고 낯선 무언가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한 겹 멀어지는 곳. 제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입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의 무거운 공기를 밀어내고 익숙한 복도 끝, 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가방 속에서 열쇠를 찾는 손가락이 무감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키보드를 두드린 탓이겠지요. 금속이 맞부딪히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현관을 울렸습니다. 육중한 방화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공기와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는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구두굽이 현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마저 이 공간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외투를 벗어 아무렇게나 의자에 걸쳤습니다. 옷가지가 스르르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걸 주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게는 단순히 가방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애써 지탱했던 무언가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감각, 축축한 솜처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한 잔 받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만이 지금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마시다만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얼룩이 묻은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얼룩처럼 제 하루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말라붙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뱃속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의무감.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백색 광이 제 맨 얼굴을 비춥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우유 한 팩과 시들어가는 채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결국 배달 앱을 켰습니다. 수많은 음식 사진들이 액정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자극적인 설명들. 그 어떤 것도 제 미각을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장 빨리 배달된다는 메뉴 하나를 골랐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깊숙이 묻힌 몸 위로 방 안의 정적이 이불처럼 덮쳐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없는 이 방. 가끔은 이 고요함이 제 귀를 멀게 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제 청각은 마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유리창에 제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초점 없는 눈, 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밋밋한 얼굴. 저게 정말 제 모습일까? 낯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 도어락이 울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배달이었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기계적인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 회사에서의 업무 보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래가 섞인 듯 거칠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을 열자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음식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입에 넣었습니다. 무엇을 씹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위장을 채우기 위해 반복하는 저작 운동일 뿐. 음식은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이 빠져나간 듯한 그런 회색의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쳤다고 하기도 애매한 행위를 끝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용기들을 다시 비닐에 담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버려야 할 쓰레기가 또 하나 늘었습니다.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제야 온몸을 감싸고 있던 긴장이 아주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수증기가 거울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 희미한 표면 위로 제 몸의 실루엣이 어른거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제 몸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누군가의 온기가 살과 살이 맞닿는 그 당연했던 감각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득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거울을 닦았습니다. 힘이 서린 거울 속 제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데워진 것은 피부 표면뿐이었습니다. 그 안쪽, 갈비뼈 안쪽 깊은 곳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자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신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이 시간에 왜 저만 홀로 깨어 있는 걸까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차가운 섬유의 감촉이 뺨에 와 닿았습니다. 누군가를 끌어안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구. 아니, 그저 누군가 제 등을 토닥여 주기만이라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조각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파란 빛이 제 얼굴을 유령처럼 비췄습니다. 눈이 시릴 만큼 밝은 빛, 그 빛 속으로 도피하듯 빠져들었습니다. 의미 없는 기사들을 읽고 타인들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화면 너머에서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콘 하나를 눌렀습니다. 채팅 앱이었습니다. 수많은 프로필 사진들이 목록을 채웠습니다. 익명의 이름들, 자신을 포장하는 짧은 소개 글들. 저 역시 그 익명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룻밤의 위로를, 어떤 이는 진지한 관계를, 또 어떤 이는 저처럼 그저 이 지독한 공허함을 채워줄 잠깐의 대화 상대를 찾고 있었겠지요. 몇 개의 프로필을 무감각하게 넘겼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과시적인 사진들, 공허함을 감추기 위한 가벼운 농담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자조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 디지털 속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망을 겪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동안 이 앱을 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공허함 속에서 눈을 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실이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알림도 설정해 두지 않았는데 화면 상단에 작은 메시지 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주무시지 않는다면 심장이 쿵 하고 갈비뼈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차가운 유리 화면을 쥐고 있던 제 손바닥에서부터 미세한 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놀람이나 공포와는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의 편린이었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 메시지 창을 눌러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휴대폰을 꺼버려야 할지, 몇 초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같은 정적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스며든 듯 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을 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린 듯 그 메시지 창을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프로필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풍경 사진 한 장, 그리고 이름 대신 쓰인 짧은 단어, 목소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에 답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그 완벽한 정적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깨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축축했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방 안에서 그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이었습니다.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너무 빨라서 마치 제가 답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시간에 잠 못 드는 사람이 또 있었군요.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왜 그렇게 가슴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환영받는다는 느낌. 그것을 잊고 산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날씨 이야기,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 의미 없는 말들이 화면 위를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의미 없는 대화였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거실의 공기가 그 사람의 문장들로 조금씩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빠르게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서로가 가진 결핍의 모양이 우연히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이겠지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처럼 이 도시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과 부대끼며 일하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고요함이 버겁다고 했습니다. 그의 문장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도 동정을 구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결을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가 쳐놓은 그물에 기꺼이 걸려든 물고기였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하루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저녁 식사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차가운 침대에 혼자 눕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타인의 눈에는 그저 넋두리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군요. 힘드셨겠습니다.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의 짧은 답장 하나가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를 가볍게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위로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의 위로.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대폰을 쥔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조각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의 손을 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그와
나눈 대화가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짓누르던 무기력증이 오늘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그저 회색빛 도시에 스며드는 무채색의 빛이었다면 오늘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어떤 색을 띠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지는 않을까. 그 기대감 하나가 지루한 아침의 모든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척 하면서도 제 모든 신경은 책상 서랍 속 휴대폰에 가 있었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수축했습니다. 광고 문자일 때의 그 실망감, 그리고 그의 메시지였을 때의 안도감, 그 짧은 순간에 제 감정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것은 중독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가 보내는 텍스트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10,000원 지하철의 탁한 공기도 오늘은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이제 도착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답이 왔습니다. 고생 많았네요. 오늘도. 저녁은 먹었습니까? 그의 물음에 저는 그제야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저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더한 포만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위한 요리라는 것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시들어가는 채소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제가 만든 엉성한 파스타 사진을. 그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정말로요. 그 한마디에 아무 맛도 없던 파스타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안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궁금해졌습니다. 텍스트 너머의 그 사람이 어떤 숨결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통화 괜찮으시다면. 몇 초간 답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를 부수고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그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녹색 버튼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저처럼 외로움에 젖어 있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제 고막을 타고 들어와 온몸의 신경을 울렸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그 평범한 단어 하나가 마치 저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예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 떨림을 눈치챘는지 아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텍스트보다 통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의 숨소리, 말끝을 흐리는 습관, 작게 웃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의 통화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와의 연결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강렬한 쾌락이 되었습니다. 이 지독했던 고독이 그 사람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을, 이 따뜻한 문장의 주인을 저는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온기를 직접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깨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 완벽한 위로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까 봐 겁이 났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일 뿐이라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제 몸은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갈등 속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이렇게 세차게 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나고 싶다. 그 세 글자가 제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방어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설렘, 서로 다른 두 감정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다가 다시 차갑게 식기를 반복했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균열이었습니다. 제가 버텨온 이 회색빛 일상에 그가 만들어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균열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든 이 공허함 속에서 말라 죽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의 테이블까지의 거리는 고작 몇 걸음이었지만 제게는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낡은 나무가 제 구두굽에 다 소리를 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소리가 이 조용한 카페 안에 너무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저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이 그의 뒷모습에서 이제는 저를 향해 돌아선 그의 얼굴에, 그의 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초점을 잃고 흐릿해졌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기계의 소음도, 잔잔하게 흐르던 음악 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제 세상의 중심에 선명하게 존재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목소리만큼이나 깊고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마치 어떤 물질처럼 제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피부 아래 근육들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 섰습니다. 무어라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 그저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목을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먼저 고요함을 깼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와주었네요. 목소리. 전화기 너머로만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전화기 속의 목소리는 그저 고막을 울리는 소리였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그의 목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켜 제 가슴팍을 물리적으로 울리는 듯 했습니다. 낮고 안정적인 그 울림이 제 불안정한 심장 박동을 오히려 애미 덮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의자를 빼는 동작이 어색하고 뻣뻣했습니다. 나무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더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작은 사각형의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길고 곧은 손가락, 힘줄이 희미하게 돋아난 손등. 저도 모르게 제 손을 테이블 아래 무릎 위로 감추었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볼품없이 떨리고 있는 제 손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실 것 좀 주문할까요? 그의 말에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그의 입술 언저리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제 목소리가 너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가늘게 떨리고 끝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그저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가가 부드럽게 접혔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이 팽팽한 공기를 아주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커피 2잔을 주문하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사라지고 다시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없는 그런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잔만 의미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잔 표면에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이마에 맺힌 식은땀처럼요. 긴장했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어떤 다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 아니, 사실은 많이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몸이, 제 떨림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있던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움직임을 숨을 멈춘 채 바라보았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그의 손이 테이블의 결을 따라 제 쪽으로 아주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먼저 제게 닿았습니다. 저는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는 남자의 손길, 이렇게 만난 사람의 손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릿속의 이성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의자에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이 닿기를
어리석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하고 갈비뼈 아래로, 아니, 아예 바닥 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그런 감각,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로 한순간 호흡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체온이었습니다. 따뜻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뜨거운 온도였습니다. 제 손등의 차가운 피부를 통해 그의 열기가 제 안으로 무섭도록 빠르게 스며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감각, 찌릿한 무언가가 손등의 그 작은 접점에서 시작되어 제 팔뚝을 타고 어깨를 넘어 척추를 따라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소나기 안에서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제 귓속에서 제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소리만이 폭포수처럼 울렸습니다. 치아가 그의 손과 제 손이 맞닿은 그 한 점으로 좁혀졌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 희미한 지문, 그 모든 것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몸이 의자 속으로 끝도 없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제 안의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와 사고가 그 뜨거운 감각 앞에서 모두 정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겨우 참고 있던 숨을 가늘게 내쉬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제 손을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압력에 제 안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소리내어 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얼음 같던 제 심장이 그의 체온에, 그의 소나기 힘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눈동자의 얇은 막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울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 한마디가 제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폭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시선이, 그리고 제 손을 감싼 그의 체온이 제 안에 억눌려 있던 이름 모를 모든 감정들을 한꺼번에 터뜨려버린 그런 기폭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이 강렬한 감각, 이 지독한 외로움의 끝에서 마주한 이 낯선 온기, 공허했던 제 안이 그의 손길 하나로 뜨겁고 벅찬 무언가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로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쾌락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주는 그런 종류의 눈물 겹도록 아찔한 쾌락이었습니다. 눈물이 그저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른 댐처럼 굳어있던 눈물샘이 그의 손길 하나에, 그의 목소리 하나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테이블 아래로 감추고 있던 제 다른 손으로 필사적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닦아낼수록 더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꼴사나운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 앞에서 이유도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니. 부끄러움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에 아주 조금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 어떤 다정한 말보다 제게는 더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감정의 폭풍을 온전히 다 겪어낼 때까지 그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커피잔이 식어가는 동안 제 울음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고 눈가는 부어올랐습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듯한 그런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커피가 다 식었네요. 저는 훌쩍이는 소리를 애써 삼키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나가요.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그의 말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아주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동정이나 혹은 당혹감 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한다는 그런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이끄는 대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놓았습니다. 손등을 감싸던 그의 뜨거운 열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카페의 서늘한 공기가 닿자 저는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따뜻한 불을 쬐다가 다시 혹한의 벌판으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찔거렸습니다. 그의 온기를 다시 붙잡고 싶었습니다.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눈물로 축축한 제 뺨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그가 입고 있던 자신의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 위로 그것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외투에서는 그의 채취가 훅 하고 끼쳐왔습니다. 커피 향과는 다른 조금은 쌉싸름하고 아주 미세하게 어떤 단내가 섞인 듯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의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한꺼번에 릴려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묵직한 외투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춥습니다. 갑시다. 그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외투에 제 몸을 파묻은 채 홀린 듯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우리 주위를 흐릿하게 맴돌았습니다. 그의 차는 골목 모퉁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 의지가 아닌 것처럼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이 좁은 공간에 그와 저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그의 냄새가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 공기를 들이마시면 제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낮은 엔진음이 시트 아래에서부터 미세한 진동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진동이 제 허벅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을 겁니까? 그가 저를 돌아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이성이 필사적으로 맡고 있던 제 본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동네, 낯선 건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두운 공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가 벽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주황빛의 따뜻한 조명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공간은 그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도 차 안에서도 맡았던 그의 냄새가 이곳에서는 훨씬 농밀하게 제 모든 감각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현관 입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외투를 여전히 어깨에 걸친 채로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나무 바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공포와 기대감으로 떨고 있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울지 말아요. 이제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뺨에 와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그의 숨결. 그리고 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뺨을 감쌌습니다. 카페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었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전해지는 그의 압도적인 체온. 제 피부의 모든 솜털이 그의 손길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피가 그의 손바닥이 닿은 그 뺨으로 역류했습니다. 얼굴이 터질 듯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젖은 속눈썹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다음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을 따라 아주 느리게 내려왔습니다. 그 미세한 마찰, 그 감각 하나하나가 마치 전류처럼 제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저도 모르게 살짝 벌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의 입술만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냄새가 제 숨을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찾아 헤맨 그런 사람들처럼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 입술이 그의 입술에 의해 열렸습니다. 뜨겁고 부드러운 그의 살결이 제 안을 헤집었습니다. 그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커피의 쌉싸름함과 그의 고유한 단맛이 뒤섞여 제 미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언어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이 감각만이 존재했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그의 셔츠 자락을 찾아 움켜쥐었습니다. 이 감각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서, 이 순간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그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떠나 제 어깨에 걸쳐져 있던 자신의 외투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그의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드는 그의 손가락들. 그가 저를 자신에게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제 몸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으로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보다 더 빠르고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 감각, 이 열기,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살아있다는 증거. 오랫동안 차가운 회색빛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몸은 그저 영혼을 담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입맞춤 하나로, 그의 손길 하나로
제 모든 감각이 폭발적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강렬한 쾌락이었습니다. 제가 겪어왔던 그 지독한 외로움의 총량만큼, 아니 그보다 더 거대한 쾌락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떠나 제 턱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의 수염이 제 여린 살결을 스치는 그 거친 감촉, 그 자극에 제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그가 제 살냄새를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조각마저 부수어 버렸습니다. 제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에게 온전히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팔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에 제 귀를 기대었습니다. 쿵쿵 쿵. 그 소리가 제 온몸을 울렸습니다. 그가 저를 침대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저를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위로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제 옷가지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갔습니다. 제 맨살에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도 잠시 그의 뜨거운 손길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제 어깨를 감싸고 팔을 지나 제 허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제 모든 신경이 그의 손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곳이 불에 데인 듯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드디어 살아있다고. 그의 몸이 제 몸과 겹쳐졌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그 원초적인 감각. 그의 체중이 저를 눌렀습니다. 그 무게감이 이상하게도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공허한 세상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닷처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숨, 제 숨, 그의 열기, 제 열기. 지독했던 외로움의 빈 공간이 그의 존재로 터질 듯이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영혼이 그의 육체로 인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려 있던 제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잦아들고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그 차가운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득 채워진 후의 따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그의 팔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보다 한결 느려진,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그 울림. 제 몸은 노곤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지금처럼 가볍게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영혼이 드디어 제 육체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감각, 이 온기, 이 채워짐. 이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자아는 폭발했고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낯설고 두려운 모습일지라도 저는 더 이상 어제의 그 공허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허리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팔이었습니다. 제 등은 그의 맨 가슴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규칙적으로 제 목덜미를 간지럽혔습니다. 내쉴 때마다 아주 미세한 찌릿한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은 떴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제 방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빛의 모양도 낯설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그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베개에도 이불에도 그리고 제 머리카락과 제 살결에도 그의 냄새가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한 이렇게 따뜻하게 잠에서 깬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발끝부터 어깨까지 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온기에 완벽하게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겁고 짙은 평온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짓누르던 그 차가운 공허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에는 기분 좋은 나른한 통증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충만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등 뒤에서 낮게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감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천천히 뛰던 제 심장이 쿵하고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단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저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 그의 직업, 그의 과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어떤 두려움이 명치 끝에서부터 퍼져나갔습니다. 저를 감싸고 있던 그의 따뜻한 체온이 순간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벗어나야 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팔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결에도 그의 힘은 저보다 강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뜨였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흐릿한 눈.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정확하게 저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아침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 세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머리카락 사이에 파묻혔습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지 말아요. 잠에 잔뜩 잠긴 그 낮은 목소리. 그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제 몸을 휘감던 그 차가운 두려움이 다시 그의 열기에 속절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결국 모든 저항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속으로 다시 몸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런 판단은 이미 무의미했습니다. 그저 이 감각, 이 온기, 이 충만함이 제게는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그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어제 입었던 그 옷 그대로 몸에 걸쳤습니다. 그의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것이 꿈속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제 살결 위에는 아직도 그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저에게서는 온통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흔적이었습니다. 온몸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지난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알아채는 것만 같았습니다. 익숙한 오피스텔 복도 끝 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열쇠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결국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죽은 생물처럼 훅 하고 제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먼지 냄새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의 냄새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저 제 집이었습니다. 저의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무덤이었습니다. 고요함이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귀를 찢을 듯이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현관에 벗어던진 제 신발, 식탁 위에 그대로 놓인 커피잔, 바닥에 미끄러진 외투. 그 모든 것이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그 공허하고 무의미했던 삶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냉기가 싫었습니다. 그의 냄새가 밴 옷을 벗어 세탁기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냄새를 지우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샤워기 아래 섰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뜨거운 물줄기라도 제 안에 이 차가움을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온기가 사라진 제 몸은 다시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전의 그 공허함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것이 만성적인 무감각한 통증이었다면 지금 이 감각은 아주 날카롭고 선명한 갈증이었습니다. 허기였습니다. 제 피부가 그의 손길을 찾아 울부짖었습니다. 제 고막이 그의 목소리를 갈망했습니다. 제 배가 그의 냄새를 원했습니다. 저는 새롭게 생겨난 거대한 빈 공간이 되었고 오직 그만이 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금단이었습니다. 회사였습니다.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의 흰빛이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동료들의 목소리는 의미 없는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모든 존재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위장이 딱딱하게 굳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 밑에서 끊임없이 낮은 불안감이 진동했습니다. 만약 그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 어젯밤의 일이 그저 우리 둘의 실수였다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얼음 송곳이 혈관을 타고 흐는 듯 했습니다. 숨이 얕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 회색빛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책을 보고만 이상, 감각을 느껴버린 이상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동. 그것은 단순히 주머니 안에서 울린 것이 아니라 제 뼛속까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는 동작이 어설펐습니다. 화면 위에 떠오른 이름, 목소리, 보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겨우 수면 위로 올라와 첫 숨을 내쉰 것처럼 어깨와 턱과 손에 들어가 있던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따뜻한 피가 온몸을 다시 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저도요. 지금 당장. 그날 밤 저는 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집은 그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그의 공간 안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워나갔습니다. 과거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서로를 배웠습니다. 그가 어떤 농도의 커피를 좋아하는지, 제가 얼마나 피곤할 때 잠꼬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접촉을 통해 서로를 배웠습니다. 그의 손길은 제가 읽어본 적 없는, 그러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가 제 턱선을 가만히 쓸어 만지면 제 온몸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할 때 그의 손이 제 허리 아랫부분에 가만히 놓이면 뜨거운 전류가 척추를 타고 솟구쳤습니다. 육체적인 행위들. 그것은 더 이상 첫날 밤에
그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화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몰입이었습니다. 그의 팔에 안겨 누워 있을 때, 그의 살결이 제 살에 닿아 있을 때, 그때만이 제가 유일하게 현실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모든 잡음이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마치 제 존재 자체를 음미하듯이. 그러면 제 몸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갈망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을 탐색할 때 그것은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저의 지도에도 없는 영토를 제 대신 발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몰랐던 감각들을 하나씩 깨워냈습니다. 이것이 쾌락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쾌락, 누군가에게 느껴지고 있다는 쾌락.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텅 비어 있던 제 세계는 그로 인해 가득 차서 넘쳐 흘렀습니다. 그의 육체는 저를 이 세상에 붙들어 내는 닻이었고 그의 손길은 제 존재를 증명하는 확인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지독한 외로움,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했습니다. 그것은 이 강렬한 쾌락을 피워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비어있던 공간이 깊고 어두웠던 만큼 채워지는 감각은 더없이 황홀했습니다. 저는 중독되었습니다. 그에게 중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에 중독되었습니다. 저의 옛 모습, 그 회색빛 방에 있던 여자는 이제 유령일 뿐이었습니다.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에서, 그의 팔 안에서, 그의 손길을 통해서 이 관계로 인해 규정되는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몰입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처음으로 저는 구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싶었습니다. 압력이 더 높아지고 저의 그 회색빛, 삶의 빛이 다시는 저를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으로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를 감싸고 있던 그 회색빛 회사의 공기를 밀어내고 그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속성의 기계음이 끝나고 문이 열리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일주일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를 맞이한 것은 그의 냄새였습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이제는 제게 집이 되어버린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그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지친 제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가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 공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으로 무너지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팔이 저를 감쌌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그의 몸, 그의 가슴에 제 뺨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고막을 타고 들어와 제 불안정한 심장 박동을 덮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긴장, 모든 피로, 모든 무의미함이 그의 체온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아주 천천히 쓸어 넘겼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제 두피를 가볍게 스치는 그 감각, 그것만으로도 제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로.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정수리에서 울렸습니다. 그 진동이 제 척추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에게 온전히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집은 제 방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의 모든 물건에는 그의 손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경 속에 저의 흔적들도 하나둘씩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채소를 씻는 동안 그가 뒤에서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고 그의 턱이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간지러워요. 제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건조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분이 가득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어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뜨거운 감촉이 얇은 옷감을 뚫고 제 피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랫배가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채소를 씻던 제 손이 멈추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제 손등 위로 그저 흘러내렸습니다. 그 차가움과 제 어깨에 닿은 그의 뜨거움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제 몸이 그 두 감각 사이에서 아찔하게 떨렸습니다. 밥 먹어야죠.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음식의 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휴대폰은 가방 안에서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식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찾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은 바로 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눈 속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아주 희미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팔에 기대어 그가 넘기는 책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읽는 글자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가락이 종이를 넘기는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제 오피스텔의 그 무덤 같은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의 숨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가 어우러진 그런 충만한 침묵이었습니다. 그가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황빛 조명 아래 그의 눈이 깊게 빛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이마에서 시작해 눈을 지나 코끝을 따라 제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을 핥았습니다. 그의 눈이 그 움직임을 따라 미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턱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얼굴로 쏠렸습니다. 심장이 귀 밑에서 울렸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 그 격렬한 충돌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드럽고 신중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의 결을 천천히 탐색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든 자극이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 어딘가가 뜨거운 액체처럼 변해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 손이 그의 가슴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셔츠 아래에서 느껴졌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동시에 저를 더 흥분시켰습니다. 그의 손이 제 턱을 떠나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를 자신에게 밀착시켰습니다. 입맞춤이 깊어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제 안으로 들어와 저와 뒤섞였습니다. 어디까지가 저이고 어디부터가 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침실의 어둠은 익숙했습니다. 커튼 틈으로 새어나오는 도시의 불빛만이 우리의 윤곽을 흐릿하게 비추었습니다. 그가 저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몸이 제 위를 덮었습니다. 그의 체중, 그의 온기, 그의 냄새가 저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만져주길 원하는지, 어떤 자극에 떨리는지. 제 몸은 그에게 완벽하게 길들여졌습니다. 그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곳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피부 아래 수만 개의 작은 신경들이 한꺼번에 깨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쾌락의 비명이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산소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감각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의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제 소나기 안에서 긴장했습니다. 그의 몸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안의 공간이 그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 충만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언어와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오직 이 순간 이 감각만이 우주 전체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존재가 이 한 점을 향해 수축했다가 거대하게 폭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몸이 제 옆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땀으로 젖은 서로의 몸이 달라붙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숨소리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낸 후에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그의 팔 안에서 저는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의 빛이 방 안을 아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희미한 빛에 비친 제 손. 그것은 더 이상 키보드를 두드리던 그 무감각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등을 움켜쥐었던 손이었습니다. 그의 체온을 기억하는 손이었습니다. 감각으로 떨고 있는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제 몸을 느꼈습니다. 그의 팔 아래 놓인 제 가슴, 고요하게 오르내리는 제 배, 침대의 부드러움을 느끼는 제 등, 이 모든 감각이 제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살아있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폭제였습니다. 그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이 모든 감각을 깨운 것뿐이었습니다. 이 뜨거움, 이 떨림, 이 쾌락, 이 충만함, 모두 제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허한 껍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회색빛 방에 있던 여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떨던 여자. 그녀는 이제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남자의 팔 안에서 그의 채취를 맡으며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사람, 이 낯선 존재, 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각성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낸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완전한 발견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낯설었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움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감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손을 가만히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저였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제 뺨에 그의 속눈썹이 스치는 아주 미세한 감각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격렬함이 지나간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제 방의 그것처럼 무겁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채워진 후의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공기를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제 맨다리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도시의 소음마저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의 각성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결에 저를 조금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단단하게 감쌌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등 전체로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해 내리려 애썼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이 친밀함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느꼈습니다. 제 피부에 닿는 그의 피부의 압도적인 온기, 제 몸을 감싼 그의 팔의 묵직한 무게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어보았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 그의 수염이 까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감촉이 좋았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할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이 감각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제 살결에는 여전히 그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처럼 그것이 저를 불안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와의 시간이 제 안에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익숙한 오피스텔 복도 끝 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그 냉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차가움 이것 또한 제가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그 공기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공기가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제 귀를 멀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의 방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올 곳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냉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발바닥의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오랫동안 방치했던 화분이 있었습니다. 잎사귀는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흙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그것을 보며
제 자신을 탓했을 겁니다. 혹은 그 공허함을 그대로 투영하며 더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컵에 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잔을 채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컵 표면에 이슬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 물방울이 제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저는 화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흙 위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칙 하는 아주 작은 소리.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그 생명의 소리가 제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 화분이 다시 살아날지는 모릅니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제 자신의 감각으로, 제 자신의 의지로 이 죽어가는 것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물에게 물을 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방치되었던 무언가에게 제가 스스로 물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월요일의 사무실은 여전히 변함없이 분주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사방에서 빗소리처럼 울렸습니다. 형광등 빛은 여전히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이 더 이상 저를 갉아먹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운 빛이 저를 얼어붙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가 담긴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식도를 태우는 감각. 그것이 선명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감촉, 그 기계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분명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유령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에서 나오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문자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장이 기분 좋게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처럼 그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금단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선명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와 온전히 분리된 한 사람을 향한 그런 건강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이따 만날까요? 제 삶은 그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문을 열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감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제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외로움 말고도 수많은 감각이 생겼습니다. 쾌락을 아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움을 느끼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든 화분에 물을 주는 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집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세차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가 제 뺨을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재정이 된 자아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여전히 제 방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가 저를 구원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저 잊고 있던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을 뿐입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워준 기폭제였을 뿐이죠.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방에 갇혀 삽니다. 여러분의 방은 지금 어떤가요? 그 방에 문을 열어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문을 열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또 다른 감각을 깨우는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감을 기다리겠습니다.